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 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에게 또다시 큰 악재가 찾아왔는데 이토 히로키가 지난 경기에서 58분에 교체로 들어와서 90분쯤에 오른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때 바이에른 뮌헨이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태라서 그대로 이토 히로키가 경기장을 떠났는데 검사 결과 이토 히로키가 또다시 발등뼈 중족골에 골절상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토 히로키는 오른쪽 중족골 부위에 또다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의료진은 검사 결과 중족골 골절상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번 시즌 이토 히로키는 더 이상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중족골 골절이면 보통 2-3개월 정도의 재활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토 히로키까지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토 히로키가 이번 시즌에만 오른발 중족골 골절상을 3번이나 똑같은 부상을 당했다는 거죠. 이번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프리시즌 경기에서 이토 히로키가 중족골 골절이 처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토 히로키가 중족골 골절 부상이 이번 시즌에만 3번 연속으로 당하는 부상이라는 거죠. 이게 고질적인 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토 히로키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되면 출전하는 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골절 부상은 프리시즌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토 히로키가 중족골 골절을 당했다 라고 이야기가 올라왔던 게 7월 29일,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키가 부상에서 복귀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7월 29일에 부상을 당하고 바로 회복 기간이 2개월 정도 지나던 시기에 또다시 이토 히로키가 수술을 받았다 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11월 5일쯤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중족골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7월 29일 프리시즌에 중족골 골절이 발생을 해서 수술을 하고 회복 기간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회복 프로그램을 소화하다가 다시 중족골 골절이 발생을 해서 2개월 만에 다시금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술 이후에 또다시 회복 기간을 거쳐서 4개월 뒤에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12분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이토 히로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라운드부터 경기를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리그에서는 6경기를 나왔는데 선발로 나온 경기도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토 히로키가 도움이 꽤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3번 연속 똑같은 오른발 발등 골절상을 당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스웰 디렉터도 이토 히로키의 심각한 부상 소식은 우리에게 정말 큰 타격이다. 몇 달간의 재활을 마치고 겨우 복귀를 했는데 또다시 오랜 기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키도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에 다시 뛸 수 없지만 재활을 거친 이후에 다음 시즌에 꼭 돌아오겠다. 부상과 비판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키가 이번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8경기에 나왔고요. 283분을 뛰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팀에 이번에 차출이 돼서 2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국가대표팀에서는 180분을 뛰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280분, 국가대표팀에서는 180분,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에서 기여한 바가 이토 히로키가 너무나 적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급한 상황이 됐어요. 바이에른 뮌헨의 1군 수비 그리고 골키퍼의 부상 상황 살펴보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시즌 아웃,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적어도 5월 말까지 결장, 우파메카노도 시즌 아웃이고요. 이토 히로키도 중족골 골절 몇 달간 결장, 시즌 아웃입니다. 그리고 노이어 같은 경우에도 종아리 부상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적어도 몇 주가 걸릴 예정이고, 부우만도 어깨 수술 때문에 4월 말까지 결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비 라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수비수가 현재 알폰소 데이비스, 우파메카노 부상,
그리고 이토 히로키까지 지금 부상, 부후만도 부상, 그 샤샤부이도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수비 라인은 김민재와 다이어, 그리고 이제 스타니시치, 여기에 더해서 게헤이루, 그리고 뭐 샤샤부이가 이제 합류하게 되면 샤샤부이까지 이렇게 5명의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라이머가 지금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라이머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전 멤버는 김민재 1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는 백업 멤버고 샤샤부이도 백업 멤버, 게헤이루도 백업 멤버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오른쪽 풀백 자리에 주전으로 뛰었지만 사실 그 자리가 스타니시치가 뛸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자리였죠. 근데 스타니시치도 장기간 부상 이후에 완벽한 컨디션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 시즌 구상에서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김민재, 수비 라인의 단 한 명의 선수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김민재 선수도 점점 더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건데,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몸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몇 차례 실수가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실점할 때는 크로스를 차단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최근 아킬레스건 문제로 사실 장크트 파울리전 주말 경기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전을 해야 됐고, 심지어 김민재가 지난 경기 감기에 걸린 상태였는데 출전을 감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허리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말 경기에 나오면 안 되는 몸 상태였는데 아킬레스건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심지어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심해서 허리까지 통증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폰소 데이비스 시즌 아웃, 우파메카노 시즌 아웃, 이토 히로키도 국가대표팀을 갔다 온 상태라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스타니치도 국가대표팀을 다녀왔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김민재가 어쩔 수 없이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김민재 선수에게 휴식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을 보면 현재 레버쿠젠이 정말 잘 따라붙고 있어서 승점 6점 차이가 리그에서 나고 있습니다. 한 경기만 삐끗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레버쿠젠에게 3점 차이, 한 경기 차이로 따라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득실차가 좀 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따라잡혀도 1위는 바이에른 뮌헨이겠지만 어쨌든 현재 7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한 경기 한 경기를 놓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성적 자체가 좋지 않아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었고, 당장 최근 김민재 선수가 빠졌었던 리그 2경기 보훔전과 우니온 베를린전에 1무 1패를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선수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음 주에 주말 경기 이후에는 바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인터밀란전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왼쪽부터 게헤이루, 김민재, 다이어, 라이머예요. 그런데 김민재를 중심으로 우파메카노가 있었던 자리와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었던 자리, 요 좌우가 모두 바뀌었다는 거죠. 일단은 조직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와 게헤이루가 아무래도 알폰소 데이비스와 우파메카노에 비해서는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이어와 게헤이루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또 아니다 보니 김민재 선수가 라인이 올라갔을 때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아킬레스건 부상까지 있는데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사실은 이번 시즌에 다이어는 본인의 역할을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다이어가 뭐 우파메카노만큼의 엄청난 스피드와 경합 능력, 안정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업 선수만큼 정도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이어가 아니라 요 왼쪽 풀백 자리에 있는 게헤이루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당장 지난 경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다이어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우파메카노처럼 달려 나와서 부딪혀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압박이 되면서 여기서 그래도 상대 공격수를 좀 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고레츠카가 뒤에서 달려들다가 잘못 볼을 터치해서 뒤로 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민재 선수는 다이어가 나와 있으니까 중앙을 지켜야 되고 게헤이루가 상대 공격수랑 스피드 경쟁을 해야 되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게헤이루가 여기서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를 알폰소 데이비스처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손으로 붙잡으면서 반칙을 하게 되고요. 바로 옐로우 카드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난 경기 저 게헤이루 쪽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게헤이루가 나가고 이토 히로키가 들어왔을 때 좋았던 건 그래도 이토 히로키가 옆에서 게헤이루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토 히로키가 없으니까 이토 히로키 대신에 게헤이루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게이루가 수비가 너무 부족하다면 스타니치를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는 오게 됐습니다. 아니라면 키미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라이머를 왼쪽으로 돌리고 키미를 오른쪽에 배치해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팔리냐와 고레츠카를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왼쪽 공간이 너무 크게 열리면서 달려 들어가는 상대 측면 공격수를 막지를 못했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게헤이루가 크로스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게헤이루가 크로스를 제대로 방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김민재 선수 쪽으로 지나갔는데 여기서 발을 순간적으로 뻗는 시도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뻗는 시도를 순간적으로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치명적인 미스라기보다 뒤쪽에서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어요. 뒤쪽에서 라이머가 한 선수, 다이어가 한 선수를 마크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둘 다 본인이 마크해야 되는 두 명의 선수를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김민재가 앞쪽에 있었고 볼이 올라오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는데 볼보다 뒤쪽에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감겨 들어오기 때문에 앞쪽 공간을 먼저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두 선수가 내려가는 속도가 늦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들어오면서 안쪽에 있는 선수에게 도달이 되고요. 여기서 득점이 손쉽게 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여러 매체에서 김민재 선수의 저 크로스를 차단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도의 평가지만 게헤이루, 다이어, 라이머 이 세 선수는 저실점 장면에서 최악의 플레이를 했다라는 평가예요. 사실 김민재가 저거를 끊어내지 못했어도 뒤쪽에 있는 선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실점으로 쉽게 이어지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가 엉망진창 그리고 호흡도 잘 안 맞고 심지어 노이어까지 없다 보니까 뒤에서 수비 라인을 조율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도 지금 부재한 상태인데 김민재 선수까지 현재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남은 기간 동안 혹사를 당할 것이 너무나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행히 A매치 기간 동안 김민재 선수가 휴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실수가 있는 시간이 단 한 경기도 없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체력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좀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 내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다음에 복귀하는 일정을 지금 구단 내에서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노이어 같은 경우에도 부상에서 복귀를 한 이후에 바로 부상을 당했었고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너무 높은 강도로 경기를 해야 됐다. 그리고 이토 히로키 또한 3번이나 연속 중족골 골절을 당했다는 것은 몸 상태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완벽한 상태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경기에 출전을 시키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 시작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후반기가 매우 불안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